당신은 어느 누구의 복사본이 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올리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철학자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좋은 것들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 나는 행복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을 혼동하지 말라. 자존감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고 자만심은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해야 한다. 당신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것.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의 가장 큰 적은 타인과의 비교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이웃의 차, SNS의 화려한 사진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의 복사본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자존감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2부.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들러는 설명합니다. 아기는 무력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걸을 수도,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첫 경험이다. 무력함, 열등함. 그래서 인간은 평생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열등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열등감, 콤플렉스다. 무슨 차이일까요? 열등감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성장해야겠다라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는 나는 영원히 부족하다. 나는 안 돼라는 병적인 감정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열등감 콤플렉스는 성장을 막는다. 그렇다면 열등감 콤플렉스는 어디서 올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끊임없이 비교당한 아이, 학대받은 아이, 이들은 자라서도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반박합니다. 과거가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같은 어린 시절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의 진짜 원인은 이상화된 자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상적인 나를 만듭니다. 완벽하고 성공하고 사랑받는 나. 그리고 현실의 나를 비교합니다.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나. 이 간극이 열등감을 만듭니다. 호나이는 말합니다. 이상화된 자아를 포기할 때 열등감도 사라진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잘생기고,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부자이고,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성공했습니다.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면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이것만 물으면 됩니다. 3부. 자존감을 올리는 철학자들의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 자기인식.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만 자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인정받고 있을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알아야 한다. 진정한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덕의 실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덕의 결과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한다. 절제 있게 산 사람은 자신을 신뢰한다. 자존감은 단순히 나는 소중해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나는 존중받을 만하게 살았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매일 작은 덕을 실천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방법, 수용.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다. 무조건적 자기 수용. 이것은 나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단점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단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점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른 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네 번째 방법, 비교 멈추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라.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SNS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실패, 고통, 불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편집된 버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다섯 번째 방법, 작은 성공 쌓기.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성공의 횟수를 시도의 횟수로 나눈 것이다. 공식으로 쓰면 자존감 성공 나누기 시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공을 늘리거나 시도를 줄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것부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30분 걷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방법, 자기 연민 버리기.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당신의 운명을 끌어안아라. 자기 연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 긍정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4부. 열등감을 없애는 철학자들의 방법. 이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을 봅시다. 첫 번째 방법, 열등감을 인정하라.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를 만든다. 열등감을 인정할 때 해결이 시작된다. 나는 열등감이 있어. 나는 불안해. 나는 부족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은 직면입니다. 두 번째 방법, 열등감을 동력으로 바꾸라. 아들러는 또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돌을 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을 바꿨습니다. 열등감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채우자. 세 번째 방법, 이상화된 자아를 내려놓아라. 카렌 호나이는 말했습니다. 완벽주의가 열등감을 만든다. 우리는 완벽한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공자도 실수했고, 소크라테스도 실패했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강점에 집중하라.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강점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써라. 우리는 약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고치려 애씁니다. 하지만 약점을 고쳐봤자 평범해질 뿐입니다. 강점을 키워야 탁월해집니다. 당신이 못하는 것을 세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하는 것을 세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기여하라.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때 온다. 역설적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은 나는 도움이 된다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방법, 과정을 즐겨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과정 자체가 기쁨이라고. 배우는 것, 성장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5부. 진정한 자존감이란.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자존감의 자는 스스로 자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못났다고 해도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패자라고 해도 당신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라오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진정한 자존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매일 자신을 돌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열등감 콤플렉스는 피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자기 인식, 덕의 실천, 수용, 비교 멈추기, 작은 성공 쌓기, 자기 연민 버리기,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 인정하기, 동력으로 바꾸기, 완벽주의 버리기, 강점에 집중하기, 기여하기, 과정 즐기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